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 대비 선택 과목에 해당되는 청소년 이해론의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 과목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라는 과목과 청소년 이해론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이해론은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또 이 청소년기 때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고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과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선택하는 게 좋고, 실제 현장에서 수련활동론보다 청소년 이해론을 여러분들이 푸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문제를 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청소년 이해론의 강의를 발달 심리에 이어서 하는 이유는 서로 관련성, 연계성 때문에 바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 1장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역사적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인 내용들, 즉 발달 단계, 역사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청소년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였는가,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이 챕터에서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대 힐랍 시대가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발달 심리에서 잠깐 본 적이 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과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론을 전개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시각으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을 보면 아동기 초기에는 지적인 면보다도 이 성격적인 면이 발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별표를 좀 쳐야 되는데, 성격 형성에서 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후기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 플라톤은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보다 더 중요한 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 연령기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선택 능력의 발달이다. 이 선택 능력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하면 자기결정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겠죠. 그래서 자기결정이라는 말을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청소년 초기의 개인들은 성숙한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불안정하겠죠. 인내심이 부족하겠죠.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청소년 초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기술하기 위해서 독립이라는 단어나 성이라는 단어나 정체감, 직업선택, 이러한 같은 용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부연 설명을 보면 청소년기의 발달 이론과 심리 특성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했다 그랬죠. 자,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어서 발달 심리라고 써주시고요. 1번은 플라톤의 이야기, 2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바로 3번이거든요. 그래서 3번 내용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3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청소년들이 참을성이 없다. 그리고 안정감이 없다. 그 다음에 자제력, 이러한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1살 정도 되면, 이걸 우리가 청소년기 후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21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보다 나은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말이에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측면을 자기결정, 제가 앞에서 선택 능력이라 했습니다. 선택 능력의 발달이라고 보았는데, 이건 오늘날의 독립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릭슨이 말한 자아정체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한 자아정체감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청소년들의 성공에 대한 욕망, 낙천주의, 신뢰감,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관심, 용기, 동조행위, 이상주의, 우정, 공격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이와 같은 주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청소년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연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대 히랍 시대에는 플라톤이라는 학자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와 계몽기 들어가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대한 역사적 조망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라고 해서 고대 히랍 시대, 고대 시대라고 하죠. 자, 고대 시대는 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자, 청소년기 때는 자, 선택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선택 능력이 발달한다. 근데 이 선택 능력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결정. 이 자기결정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성이나 아니면 자아정체감 이런 것들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바로 이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청소년기를 우리가 초기 후기로 만약에 나눈다면 청소년 초기 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불안정합니다.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자제력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전성이 있다. 불안정성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 다음에 성숙하지 않고 미성숙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랬던 것이 이제 후기 때는 청소년 후기 때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결정 이러한 것들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기 때는 자기결정 능력이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청소년기의 아리스토텔레스, 청소년기에 대한 고대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있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와 계몽기를 보죠. 1번, 2번, 3번 정도는 중세시대 이야기고요. 4번에 루소가 나옵니다. 18세기 루소. 이게 바로 계몽기 철학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계몽기라고 써보세요. 4번에. 좀 이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바뀌거든요. 중세기 동안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세시대 청소년기 하면은 네거티브한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엄격한 교리주의적 정통. 그렇죠. 중세 봉건주의에서는 카톨릭의 사상이 있어서 교리주의적 전통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동의 비이성적이고 반문화적인 행동을 그들 마음속에 악령, 종교적인 거니까 악령이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혹독한 훈육과 체벌 이런 것들을 했다. 노동을 통해서 악령을 몰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자, 청소년은 견습공, 하급 기술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와 사고방식은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몽기 시대의 루소는 청소년에 대한 보다 계몽된 견해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어린이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펼치는데 주력하게 되고요. 에밀이라는 저서에서 독립된 인격체다.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이 1년에 4단계로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4단계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는 중세시대의 청소년기에 대한 시각과 계몽기의 시각이 약간씩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중세와 계몽기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대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대 말과 20세기로 들어가기 전에 중세와 계몽기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번호를 1번이라 하고요. 여기를 제가 2번이라고 정리해 볼게요. 중세시대입니다. 자, 중세시대 때 이 청소년기에 대한 견해를 네거티브한 단어, 청소년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냉소적. 그 다음에 비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면 비인격적 존재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주면 루소가 봤던 게 뭐냐면 독립된 인격